매일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몸은 커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느끼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일반인분들이 벌크업을 통해 근육을 키우기란 식단, 운동량 등 벌크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SNS에 나오는 몸짱들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마다 상황에 맞는 운동 분할법을 따르고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벌크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인분들이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해 필요한 운동 분할법과 그에 맞는 루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육비밀 공간 금비공입니다. 일반인분들이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벌크업을 한다는 것은 식단 관리와 운동량, 충분한 휴식을 모두 균형 있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퇴근하고 운동에 가실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운동을 집중도 있게 수행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벌크업을 하시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운동 분할법을 따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벌크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할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에 무분할부터 5분할까지 정말 많은 분할법과 루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분할법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분할법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분할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 분할법을 시도해보시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할법을 해보실 때에는 최소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고 어떤 분할법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쁜 직장인들이 성공적으로 벌크업을 하기 위한 운동 분할법과 루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한 분할법은 바로 이분할입니다. 이분할은 상체와 하체, 전면과 후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최소 주 2회씩 부위를 건드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운동 후에는 근육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손상되었던 근육이 회복을 하는 데는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많이 해도 주에 2에서 3회 정도 해당 부위 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분할의 경우 한 부위를 주에 2회씩 운동을 하면 총 주 6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6번을 운동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휴식도 모자라서 오버트레이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한 부위를 확실하게 털어주는 5분할이나 4분할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 분들의 경우 5분할이나 4분할처럼 한 부위를 하루에 5종목에서 6종목씩 확실하게 운동을 하시기에는 근육이 지쳐 수행 능력이 따라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한 운동법으로는 부위당 주에 2번씩 운동이 가능하고 시간과 회복이 동시에 가능한 2분할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2분할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루틴을 가져가야 할까요? 바로 신체를 상체와 하체로 2분할하여 각각 하루씩 나누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요일은 상체, 하체, 휴식, 상체, 하체, 휴식, 휴식처럼 일주일에 운동을 4회 진행합니다. 상체를 하는 날에는 가슴, 등, 어깨, 삼두, 하체 하는 날에는 하체, 이두, 복근을 진행해줍니다. 상체 하는 날, 삼두와 이두를 모두 진행해보신다면 상체 하는 날이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체 하는 날 이두를 넣어서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체 루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체를 하는 날에는 가슴과 어깨, 등, 삼두가 있는데요. 요일에 맞는 운동들을 설명드린 후 마지막에 표와 함께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체를 하는 월요일에는 두 종목씩 진행하는데 가슴 운동의 경우 벤치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등 운동은 데풀다운과 바벨로, 어깨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해줍니다. 마지막 삼두 운동은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해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하체 운동을 하는 화요일에는 하체 운동으로 헥스쿼트와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렇게 4종목을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2두 운동으로 바벨 컬, 덤벨 해머 컬 이렇게 2종목, 마지막 복근 운동으로 행잉 레그 레이즈, 시덕 이렇게 2종목 진행해줍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휴식을 진행해주시고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 두 번째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하실 때에는 운동 종목 수는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되 운동의 종목은 자신의 약점 부위에 맞게 운동 종목을 세팅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가슴과 옆가슴이 부족하다 하시면 깁스를 진행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 주말에는 영양을 잘 섭취해 주시며 휴식을 취하시고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드린 표와 같이 운동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일반인분들은 퇴근 후 운동을 진행하실 때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아르기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켜줍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더 잘 공급되고 이로 인해 더 강한 펌핑감과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즉, 근육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 더 강한 운동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운동 부천제로 아르기닌을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아르기닌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빠르게 분해되거나 소변을 통해 배출될 수 있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시트룰린은 아르기닌의 대사 과정을 통해 체내 아르기닌 수치를 유지시켜줘 아르기닌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이러한 시트룰린을 포함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피토틱스사의 시트루 아르기닌 제품입니다. 피토틱스사의 시트루 아르기닌 제품은 아르기닌 함량이 5000mg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을 위한 엄선된 레시피를 적용해 단순한 아르기닌 제품보다 흡수력과 지속 효과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HACCP 인증 식품안전관리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엄격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장어의 경우에도 100g당 약 1415mg의 아르기닌이 들어있는데요. 시트루 아르기닌의 경우 아르기닌 함량이 무려 5000mg이나 들어있어 안정성에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르기닌은 장에 들어가자마자 38%가 분해되며 타 아미노산에 비해 흡수율이 떨어져 흡수 경쟁에서 밀립니다. 따라서 고함량의 아르기닌을 반드시 섭취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 전에 드셨을 때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근성장에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에 있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오늘은 바쁜 일반인분들을 위한 2분할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로 꾸준히 수행하셔서 성공적인 벌크업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성장에 도움을 주는 피토틱스사의 시트루 아르기닌 제품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벌크업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구독하셔서 매주 올라오는 근육을 성장시키는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